오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님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청약 이외에 크게 관심이 없던 40대 남성입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당첨되겠지 생각하며 사업에만 몰두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응원과 격려도 있었지만 걱정을 빙자한 많은 괄시를 받으면서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자리 잡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한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움츠렸던 어깨를 펼 만큼 당당해졌습니다. 전에 없던 여유가 생기니까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더군요. 한 친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광명 하안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또 다른 친구는 투자 목적으로 성남 상대원에 있는 재건축 빌라를, 아는 형님은 상계 주공 아파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는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규모 확장에 대한 욕심뿐이었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가 중국과 몽골을 상대로 사업하는 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한번 휘청거리고 나니까 집이라도 한 채 있었으면 또 대출받아 조금 더 일찍 안정을 찾을 수도 있었고 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더 절실해지더군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기에는 살아갈 날들이 많았고 일어설 기회들이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하남에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 집 전세금 4억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처음엔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생각하고 찾아봤지만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DSR 적용이 돼서 대출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아파트 값이 2년 만에 급등해서 매입을 해도 될런지 고민이 됩니다. 눈을 돌려서 성남, 하남, 미사, 강동 쪽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있는데 선택지는 많지 않고 확실치도 않아요. 그래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무리해서라도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보단 좀 저렴한 빌라를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전망도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사는 것이 맞을까요? 꼰대님들의 명석한 솔루션으로 성공 투자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이분의 이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현재 1인 가구시래요. 약간 지금까지 직장에서 퇴사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서 펼쳐나가는데 이런 전염병 사태 때문에 참 다시 사업이 안 되고 그럼 결혼도 좀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었고 참 두 가지의 이런 고민이 좀 지금 생겨 있을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분이. 이게 사업이라는 게 네. 운칠기삼이라고 네. 운이 좀 많이 차지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네. 굉장히 큰 대기업에 다녔고 네. 플랫폼 사업부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그렇게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이거 회사에만 좋은 일하고 자기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고 이걸 이제 퇴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음. 플랫폼, 뭐 티켓이라든지 해외 여행, 관광 이런 것들에 대한 음. 연결이 굉장히 되게 능력자였어요. 보통 우리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쪽 그럼 사업이 잘 그때는 돼서 여행 가는 게 너무 막 많은, 그러니까 그- 여행업 쪽에 산업들이 굉장히 부흥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100%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연자분하고 똑같이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해외 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이 플랫폼 사업이 한순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네. 회사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 나중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준비해서 나와라 그랬는데 이미 마음이 떠나버리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못 견디고 뛰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와서 의욕적으로 했고 또 이제 사업에 대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이분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예요. 외국을 상대로 하고 나와서 사업이 안정기를 찾은 거죠. 근데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했지만 나와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줘야지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안정을 찾는 시점에 운이 안 따라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적 타격을 받다 보니까 맞아요. 어려워졌고 그렇게 어려워지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부동산이라는 걸 하나를 뭐 건물이 됐든 집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든 간에 해놨으면은 훨씬 좋았지 않을까.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어떤 디딤돌이나 보탬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월하게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많이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이 이럴 때 좀 내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다시 재기를 할 때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부동산에 내 부동산의 대출을 활용을 해서 다시 사업 자금으로 재기할 때 쓴다라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업이나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적어도 내 집 한 채는 꼭 남겨둬야 되는 게 분명히 저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한마디로 설상가상이 된 상태가 되신 거죠. 이분 같은 네. 경우는 그래도 아예 부동산에 관심을 끄는 거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청약을 계속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이시고 음. 자본금이 있고 1인 가구이긴 하지만 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네. 그런 이제 청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청약이 당첨되겠거나 하고 기대하면서도 사업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은 아닌데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하나 받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 경쟁률이 워낙 심했고 당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단은 전세 살고 계시고 네. 하남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전세가 한 4억 5천이라고 하면은 오피스텔 투룸 정도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1인 가구가 살기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고 지금 이제 앞으로 자본금, 전세 보증금 4억 5천이 전 재산인데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서 음. 지금 그동안에 내가 좀 놓치고 있던 거, 또 지나고 나니까 후회했던 거를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이것도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되게 의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의 좀 맞춤형으로 네.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분이 사업에 대한 거를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 성향이 뭔가 본인이 불확실한 곳에다가 이렇게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본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확실하거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을 텐데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이 지역 내에서 이분이 어떤 부동산을 선택을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죠.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뭐 지하철 노선이 신규로 개통되는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계획에 의해서 보통 경기에 크게 상관없잖아요. 네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업무 단지들을 만들어지는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들을 첫 번째로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요. 이분이 지금 집을 구하시더라도 약간의 대출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출 부분이 많게 된다라는 게 오히려 좀 더 불확실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미국의 뭐 금리 인상 발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출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적게 들어가는 게 확실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역적으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호재가 있는 것 하고요. 그다음 금액적으로는 이분 4억 5천에서 한 1억이나 한 1억 5천 이 정도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활용한 여러 주택들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분을 좀 다르게 봐요. 네. 우리 이제 이꼰대님은 이분은 좀 확실한 네. 불확실성이 좀 없는 투자를 하시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지인들도 있고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안정적인 회사를 놔두고 뛰쳐나올 정도면은 네. 상당히 도전적이다. 두 번째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 대출을 이용해서 사업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뭔 얘기가 되냐면 DSR 때문에 총부채 상환 비율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워요.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도 이제 앞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추가 대출은 어렵다라는 측면, 저는 도전적이라는 측면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4억 5천 중에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니까 대출을 한다면 이자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4억 5천 중에서 네. 한 5천 정도만 띄어서 네. 월세로 거주하자. 음. 월세로 거주하고 나머지 4억 정도를 갖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4억이면 취득세를 별도로 하게 되면은 갭으로 전세를 끼고 갭으로 한 3억 5천 내외 정도의 네. 자본을 갖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일기 신도시에 있는 뭐 삼본이나 일산이나 이런 지역에 앞으로 뭐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재건축이 가능한 또 뭐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쪽에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제 뭐니 해도 부동산 투자는 서울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분도 지금 현재 하남에 살고 계시지만 인서울 또 네.
서울에 부동산을 갖는 게 아마 로망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말고, 아파트는 이제 이 가격으로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이 워낙 이제 시장에 붐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런 그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정책적으로도 이런 활성화 정책들을 계속 한 몇 년간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3도심이나 광역 중심지에 있는 역세권에 개발 호재가 없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갭으로 한 2억 정도 내외, 네.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지역에 깨끗하게 만약에 혹시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꼭 재개발이 있는 지역들은 이 자금 갖고도 한 개도 사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된다면 지금은 개발의 바람이 덜 불거나 아예 그런 거에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지만 살기 좋은 여건을 잘 갖고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갭이 굉장히 좀 적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 범위 내에서 갭으로 한 2개 정도로 사놓고 네.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면은 특히나 6억 이하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은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늘려줘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분은 저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나이고 네. 40대니까 또 혼자 몸이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충분한 자본을 전체를 다 오랫동안 좀 이용을 하셔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해보시면은 자산을 키우는 데는 이 방법 분산 투자를 해서 전체 자산의 크기를 키워놓고 그 큰 자산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얻는다면 보다 빠른 투자 수익으로 인해서 큰 자산이 빨리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권권대님은 그러면 이제 좀 더 분산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자? 첫 번째는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이 돼서는 네. 아파트 한 채를 사자. 네. 그 방법은 이제 서울을 벗어나는 지역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인서울을 해서 예. 인서울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조금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사기 어려우니까 빌라로 2채 정도를 갭 투자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권대님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우리 이 사연자분한테 저는 거주를 하면서 그렇죠. 거주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대신에 제가 우리 사연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법보다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방식으로 좀 최대한 내가 거주의 안정을 꾀하면서 그 다음에 투자성은 다소 좀 낮을 수도 있겠죠. 당장에 어떻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앞으로 적어도 주변 입지가 적어도 3년, 4년 뒤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만한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제가 꼽은 게 첫 번째 지역은 우리 시청자분이 방화동 쪽에 있는 강서 쪽이죠. 강서 방화동이고 거기에 도시개발 1단지라든지 2단지에 있는 뭐 15평, 17평, 그러니까 10평대에 있는 아파트를 보신다면은 대출 많이 받지 않고 우리 시청자분 자금을 활용을 해서 대출은 대략 1억에서 한 1억 5천 선으로 활용하셔서 충분히 내가 거주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공릉동이에요. 7호선이 있는 공릉동. 이쪽은 공릉 라이프 2단지하고 공릉동의 3위 아파트. 여기는 굉장히 소형 아파트들도 있는 곳이고 또 자금적으로도 좀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주변에 굉장히 호재라는 게 굉장히 크죠. 뭐 GTX나 역세권 개발, 그다음 현재 뭐 7호선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중랑 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좀 더 거주의 편리성을 가져가면서 내가 지역의 변화에 맞춰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꼭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지 않는 투자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투자도 약간 우리가 최대한 좀 안정성을 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면은 너무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제 여기 사연에서도 보면은 네. DSR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방향으로 말씀드린 네. 건데 만약에 대출이 가능하다면 우리 이권대님의 방법도 사업을 하기에는 거주 안정성이 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혼자 몸이고 네. 뭐 나중에 결혼도 아마 사업이 정상화되고 좀 확장이 되는 상황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은 결혼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애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요. 이 능력자신데. 아니, 그럼 능력.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 앞으로의 이제 그 사업의 확장 또는 음. 사업이 잘 되면서 보다 이제 친구들이 아마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분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저 지금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 친구들을 부러워했거든요. 잘생겨서 부러워하잖아요, 친구분들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다음 사연 넘어가야죠. 이제. 네, 그렇죠.